아주 단단한 생각입니다. 그런 단단함 때문에 이쪽 저쪽에서 집중적으로 음해받는 입장에서 계엄저지, 영부인 문자 익십, 통일교 만남 거절 등 혹시라도 빌미가 될 수도 있었던 여러 가지 유혹적인 선택의 상황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용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간 우리는 일상이 파괴되는 장면들을 너무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서 다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미래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비겁하게 숨지 않고 무책임하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발 디딜 곳 하나 보이지 않아도 멈춰 있거나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함께 미래로 갑시다. 이제 뭉치고 말하고 행동합시다. 고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밖에 로비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옆에 따로 보는 스크린방에도 그렇고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제가 이 행사를 처음 한다고 했을 때 더 큰 장소에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셨는데 우리 박정우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그런데 역시 원래 형님들 말을 왜 잘 들어야 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큰 데서 해보죠. 제가 그 책에서 인생 내내 가져가게 된 생각이 유리조각으로 면도를 해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야, 그게 자네의 마지막 빵을 포기하는 것이 될지라도. 빅터 프랭클은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르는 그 지옥 같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세수하고 면도했던 사람이 오래 버텼고 살아남았다는 팩트를 전합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지켜내려 노력한 사람이 결국 살아남고 승리한다는 생각. 절망과 후회가 내 삶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우리는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데서 출발합니다. 제가 결국 다 잘 될 것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게 바로 저의 비관론적 낙관주의입니다. 저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정치를 하기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아주 오래된 생각입니다. 이건 저의 오래되고 아주 단단한 생각입니다. 그런 단단함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게 참 희한한 게 테스트할 때는 카메라가 됐다가 막상 방송을 시작할 때는 또 카메라가 안 돼요. 원인이 뭔지를 모르겠네요. 어쨌든 간에 언젠간 되겠죠. 참, 이러고 산다. 예, 말씀드립니다. 네, 사빌교 형님, 안녕하세요. 야, 카메라만 조금 받쳐주면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외장 카메라가 계속 안 돼갖고 약간 좀 노트북 카메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어둡습니다. 설 잘 보내고 계시죠? 수요일까지. 벌써 설의 연휴의 반이 지나갔네요. 수요일까지면은. 네, 오늘의 썸네일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한통령 방송 26년 2월 16일 방송. 한동훈 무소속 출마 가능성. 여의도 입성 물음표 땡. 지금 뭐 언론에서는 뭐 매일매일 이 얘기해요. 한동훈에 대해서는 입성할 거냐, 무소속 출마할 거냐. 예, 6.3 지방선거 전 지역에서 민주 압승이 예상된다. 정말 분위기 심상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그 한동훈 대표 말대로 이미 국힘은 선거 포기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아예 그냥 페이스북에 쓰지 않았습니까? 국힘은 이미 선거를 포기했다. 오늘 이제 그단 6일, 만약에 연차를 갖다가 이틀을 쓰면 목금 목금 이렇게 쓰면은 10일 10일 연차인데 여러분 어쨌든 뭐 이거는 저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소식 두 가지. 첫 번째, 이거 역전 금메달 따다 스노우보드 최가원 오늘 금의 환영했다. 빨리 한국 돌아가서 할머니가 해주는 밥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게 동계 올림픽 종목에서 메달 따기가 정말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렇게 스노보드에서 탔다. 이게 약간 의제 한국인인 게 1차, 2차, 1차 때 엄청 부상당했고 걷지 못할 정도로 2차, 여기 3차 때 했는데 결국은 역전승했다. 역전 금메달. 야, 정말 고등학생이라고 그러는데 대단한 멘탈을 가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또 좋은 소식은 지금 설 연휴 동안에 그 도쿄 여기가 한국인지 일본인지 모를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엄청 많이 일본을 여행했다고 합니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그 이제 통계를 보니까 지난해 2025년 일본 방문 외국인을 보니까 압도적으로 한국 사람이 1위다. 한국 거의 뭐 100명, 1000만 명 가까이 갔습니다. 946만 명. 중국을 제끼고 와, 그 인구만은 14억 인구를 제끼고 한국이 외국인 방문 1위를 차지했어요. 이런 거 보면 아직까진 그래도 조금 뭐 지금 일본 엔화가 워낙 약세라서 뭐 사실 제주도 가는 비용이나 뭐 일본 가는 비용이나 크게 차이 안 난다 합니다. 뭐 숙박비건 뭐 여러 가지 물가건 간에 제주도가 워낙 숙박비가 비싸고 물가가 지금 많이 비싸게 받아갖고 그래서 그냥 일본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아직도 이렇게 여유가 좀 있다. 그 일본에 해외여행을 갈 정도로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사는 그게 여유가 있다. 이재명이 뭐 나라를 갖다 뽀개들어 아직은 여유가 있다. 좋은 소식이죠. 그 정도 경제력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는 얘기, 어쨌든 좋은 소식이다. 설 연휴 동안에 이렇게 갈 수 있던 게 그런 돈이 아직 있다는 게 좋은 거죠. 여러분 지금 그 설이기 때문에 계속해 갖고 이제 통계치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통계치를 보면은 좀 암울해요. 아니 이걸 암울하다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극우 입장에선 좀 암울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뭐 암울한 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이거 한동훈 대표 지금 언론에서는 계속 한동훈 대표를 주목하고 있는데 그 한동훈 대표가 한 이 얘기 토크 콘서트에서 한 거죠. 이 퇴행을 막고 사회를 정상화시킬 그리고 다시 번영과 정의의 길을 갈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비바람을 먼저 맞고 폭풍속을 먼저 가면서 길을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동행하는 다수의 역전승을 시작합시다. 자, 이 얘기를 갖고 그러면 한동훈이 이번에 보궐선거에 나오는 거 아니냐? 뭐 다시 뭐 배지 달러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다시 돌아오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이들 그런 기대를 갖고 또 많은 언론에서 그렇게 헤드라인으로 썸네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제 설 연휴를 맞이해서 이것도 지금 언론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대목인데
명절 연휴 잘 시작하셨습니까? 국민들 모두 각각의 이유로 걱정하시는 일들 참 많으실 텐데 정치가 걱정을 덜어드리기커녕 한심스러운 추태로 걱정을 더해드리기만 하고 있어 참 송구스럽고 마음 아픕니다. 그래도 몇 주간 참 날씨가 추웠는데 언제 추웠냐는 듯이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결국 따뜻한 봄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추운 날도 따뜻한 날도 변함없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게 하겠습니다. 좋은 정치는 헌법 사실 상식을 지키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는 좋은 정치 꼭 해내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빕니다. 설날 명절에 한동훈. 그러니까 이 하이라이트를 갖다가 이제 언론에서는 어디다 치느냐. 추운 날도 따뜻한 날도 변함없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가겠다. 그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는 좋은 정치 꼭 해내겠다. 반드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번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많은들 생각하고 있고 한 가지 좀 특이한 사항은 뭐냐면 그 한동훈에 대해서 그 한동훈의 측근들이 무소속 출마를 고려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한 사람도 하질 않아요. 좀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주변 사람들은 한동훈이 이번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다수설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한동훈은 직접 그 얘기를 갖다 지금 안 하고 있죠. 뭐 출마하겠다, 안 하겠다.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한동훈은 출마를 할 생각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이 그 제 방송에다 이제 댓글을 쓰셨는데 왜 한동훈이 나가면 당선이 될 텐데 왜 한동훈이 출마를 안 한다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이제 댓글을 쓰신 분이 있어요. 근데 제 뜻은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한동훈이 나가면 당선될 확률이 높죠. 저는 그것도 확신을 합니다. 당선될 확률이 높다는 거. 근데 제가 왜 한동훈 스스로가 출마를 안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냐 하면 한동훈은 지금 국힘을 버리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국힘하고 싸우는 걸 계속 피해 왔잖아요. 그 피해 오다가 결국은 이제 그쪽에서 먼저 칼날을 휘둘러 갖고 제명을 당한 거 아닙니까? 제명 이후에도 특별히 한동훈이 지금 국힘에 대해서 싸우는 게 없어요. 다만 이제 딱 한 가지 맨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가처분 신청을 할 거다. 뭐 본안 소송을 바로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가 막 했지만 지금 뭐 가처분 신청도 한 것도 없고 본안 소송에 들어간 것도 없고 그냥 아무 지금 반응을 안 하고 있거든요. 오직 유일하게 딱 한 건 뭐냐? 이호선 감사위원장 그 개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이 아니라 이호선 그 개인에 대해서 자기의 단계 논란 있지 않은 사실을 갖다 조작해서 뭐 601건에 대한 조작을 해서 발표를 했다라는 이유로 뭐 명예훼손 등등 해갖고 그 이호선에 대한 그 민형사상의 그런 고소고발 지금 그것만 했지 특별히 뭐 국힘 당에 대해서 무슨 가처분 신청은 이런 게 없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제명을 당했을 때 간단하게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해석을 갖다가 어떻게 했느냐. '정계로 돌아오겠다.' 왜 제명당하는 거는 정치 생명을 끊는 거니까 한동훈 대표가 "돌아오겠다.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거는 '정계로 돌아오겠다. 내가 정치를 그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갖다가 많이 했는데 또 많은 분들은 그 해석을 갖다가 '국힘으로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해석한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한동훈 대표는 '국힘으로 다시 돌아오겠다.' 이런 뉘앙스로 "제가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힘으로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또 일부 인제 사람들은 뭐 이해찬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 공천을 못 받을 경우에 스스로 탈당을 해 갖고 그래서 충청도에 나가서 무소속으로 나와 갖고 승리해서 다시 복당하지 않았느냐. 그걸 갖다 인제 우리가 "살아 돌아왔다." 이렇게 인제 표현을 쓰는데
이게 한동훈 케이스하고 이해찬 케이스하고 이게 많이 다른 게 뭐냐면 한동훈 케이스는 잘린 거죠. 스스로 나간 게 아니죠. 제명을 당한 거고 그 이해찬 케이스는 공천을 그 당시에 이제 학살로 인해 공천 학살로 인해서 이해찬한테 공천을 못 받으니까 이해찬이 그럼 내가 무소속으로 나가서 배지 달고 살아서 복당하겠다라는 의미로 스스로 탈당하고 결국 무소속 나가서 당선돼 갖고 다시 그 당선된 그 사람을 다시 복당을 시켜준 거죠, 민주당에서. 근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꼴 보기 싫어서 이제 자른 거죠, 그구들이. 설사 배지를 단다 하더라도 복당이 안 된다. 복당을 갖다가 하려면 일단 제명이 됐다는 건 뭐냐면 5년 안에는 복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유일한 방법은 뭐냐? 최고위원회에서 마치 우리 범죄자들 뭐 대통령이 사면복권하듯이 당대표가 최고위원회를 열어갖고 내가 당대표로서 그냥 사면복권 시키겠다. 내일이라도 한동훈을 갖다가 당원으로 다시 복권시키게. 이러는 딱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예외조항이 그걸 갖다가 지금 그구들이 하겠습니까? 장동혁이 할까요? 장동혁이 뭐 물러서더라도 그 장동혁 바지 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실권을 갖다가 뭐 고성국 전환길, 정광훈 이런 사람들이 주고 있는데 너무너무 싫어하거든 한동훈을. 근데 배지 달았다고 해서 복당을 시킨다. 그거는 뭐 천지개벽에도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끝까지 지금 국힘에 어쨌든 돌아오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힘하고 싸우는 거가 껄끄러운 거죠. 껄쩍지근한 거야. 아니, 내가 돌아올 어떤 진영에 내가 무소속으로 나와갖고 거기 국힘 후보가 분명히 나올 텐데 그 사람하고 내가 싸워야겠느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많은 언론과 그다음에 그 한동훈 주변의 그 친한계들은 뭐 무소속 출마할 거다 출마할 거다 이게 계속 지금 패널로 나와서 얘기하고 뭐 방송마다 나와서 얘기하고 어디에 출마할 거냐 막 이걸 갖다 점을 찍고 막 이렇게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의 성향상 김 후보하고 싸우는 무소속 후보로 한동훈이 그게 뭐 배치 달기 위해서 나간다. 이거는 한동훈이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제 바람은 뭐냐면 제 바람은 무소속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왜 나갔으면 좋겠냐면 물론 뭐 그 한동훈과 한동훈 측근들의 생각은 무소속으로 나가갖고 배지를 달고 그래서 금이 환영을 해야 된다. 그 복당을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이번에 무소속으로 나가서 배지를 달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배지를 달게 되면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얘기했죠. 그 국힘의 후보하고 싸워야 된다고 치열하게 싸워야 되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한동훈이 배지를 달더라도 국힘에 돌아갈 수 없는 더 큰 명분이 생길 거다. 뭐 안 받아주겠지만 이미 제명을 할 정도면은 그 의도가 안 받아주겠지만 설사 배지를 달고 이제는 내 배지를 달았으니까 나 복당시켜줘 라고 요구를 해도 그 한 달간의 이제 그 이 선거 유세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 피 튀기게 싸우는 아니 그 뭐야 국힘 후보는 당연히 배신자 프레임을 또 씌우겠죠. 그럼 한동훈이 거기에 대해서 밀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한동훈은 또 극우 프레임을 씌우겠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제대로 붙는 거 아닙니까? 이쪽은 배신자 프레임, 이쪽은 극우 프레임. 이렇게 하고 제대로 이제 꽝 붙어버리면 설사 한동훈이 배지를 달게 되더라도 이게 복당이 되겠냐고요. 지금은 완전히 극우 세력이 꽉 잡고 있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한동훈이 이번에 무소속 출마해서 치열하게 국힘 후보하고 싸워서 그래서 배지를 다시고 그러면 뭐예요? 국힘에선 때려 죽여도 한동훈을 복당 안 시켜줄 거니까 그 힘을 갖고 어차피 그냥 내쳤으니까 어차피 싸웠으니까 그 힘을 갖고 제3의 길을 선언을 하셔라. 그게 오히려 제3의 길을 가는 하나의 그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이번 보궐선거가. 그런 면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무소속으로 나와서 한판 승부를 걸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사빌기정님, 2월 19일 윤통 무기징역 선고 후에 한 대표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무기징역보다는 사형이 나올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형이 지금 딱 두 개밖에 없거든요. 내란죄는 하나는 무기징역이고 하나는 사형이에요. 그 밑으로는 없어요. 무기징역 밑으로는 없는데 제가 왜 검찰이 구형한 사형을 그냥 판사가 그대로 판결을 할 거거냐 이런 얘기하면 앞전에 두 번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덕수 건하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또 그 뭐죠? 한 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다 내란으로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특히 한석수 건은 검찰이 구형을 15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열받아 갖고 23년을 이게 더 때리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거든요. 되게 구형한 거에 절반 정도 깎아 갖고 이렇게 하는 건데 오히려 15년 구형을 갖다 23년으로 늘려서 형을 때리 이건 뭐 내란죄 확실하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뭐죠? 행안부 장관 이상민 그것도 내란죄 확실하다. 7년. 이렇게 돼 버리면 이게 내란죄가 확실한 거거든요. 아니 판사 두 명이 앞좌에서 1차, 2차 내란죄 확실하다는데 세 번째 판사가 아니 내란죄 아닙니다. 무죄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란죄가 인정되면은 무기징역보다는 사형이겠죠. 검찰이 그렇게 구형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윤 어게인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더 치열하게 결국 한동훈이 윤석열을 사형시켰다. 뭐 이제 이렇게 또 프레임을 몰고 가겠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게 사필규정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기반에서는요 한동훈이 어떻게 뭘 해볼 수가 없어요. 제가 뭐를 해도 한동훈은 배신자고 한동훈은 나쁜 놈이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됩니다. 제가 그 사필기 형님이 그 얘기하신 김에 제가 이걸 하나 보여드리자면 제가 요즘 이제 SNS나 뭐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이렇게 하는데요.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자 이게 지금 SNS에 온라인데 KBS 설 연휴 여론조사게요.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한동훈 대표 제명 결정에 대해서 찬성 잘했다죠. 예. 제명 결정 잘했다가 60%예요. 국힘 지지층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국힘의 당원들이 어떤 구성인지 아시겠죠? 한동훈 제명 잘했다가 60%예요. 엄청 높지 않습니까? 반대가 절반밖에 안 돼. 30%야. 그러니까 이런 지금 당원 구조에서 한동훈 대표가 무슨 수로 지금 이걸 뒤바꾸죠?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19일 날 윤석열의 1차 판결이 나면 그게 거의 뭐 사형이 나올 확률이 높은데 제 생각에는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얘네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 지금 이 극우들 지금 국힘을 장악하고 있는 극우 당원들 한동훈 때문에 결국은 윤석열이 사형되겠다. 이제 이렇게 계속 떠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이 조갑재 선생의 이겁니다. 2월 19일 윤석열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중형 선고는 고스란히 장동혁 당권파에 대한 뭐죠? 국힘당은 한동훈 탄압으로 역적당이 되어 모든 존립 근거를 상실했다. 선거에 의한 정당 해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오는 2월 19일 선거로 국힘당이 뒤집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갑재 선생도 신사인 거죠. 아직 이 구구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책상 앞에서 조선일보 그냥 주필로 계시면서 그냥 그러고 뭐 연설 마이크 잡고 이랬지 이 바닥에서 치열하게 이 바닥부터 기어 올라온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구구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선거에 의한 정당 예산이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이거 말 자체가 아직 구구를 이해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 한동훈 대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포기했다고. 선거를 포기했다고. 그러면 선거에서 정당 해산이 이루어지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스스로 정당 해산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사 예를 들어 뭐 그 대부분 다 하고 한 10%밖에 차지를 못했다. 그래도 정당 해산이 됩니까? 아니죠. 자기네들은 지금 똘똘 뭉쳐갖고 자기네 그 영남당을 으로 지금 전락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밥통을 지켜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 선거에서 정당 해산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오히려 걔네들은 더 공고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왜 그 어제 그 보여드린 게 있잖아요. 그 이렇다라 방송. 제가 그 일주일에 한 번 방송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다라 방송을 갖다가 그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구구들의 생각을 우리가 좀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이성적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이성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거는 일단은 진다. 그건 이제 가정하고 전제하고 그다음에 제가 그 어제 보여드린 대로 지금 그 이 친구들의 심정은 아, 잠깐만요. 이게 어제 화면이 바로 안 뜨는구나. 그러면 제가 잠시 복사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한동훈 옆에서 한동훈을 보좌하는 그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참 뭐라고 그래야 돼? 순진하다? 신사다? 학자 같다? 교수 같다? 교수 티를 못 벗는다? 예, 이 책상 앞에 티를 못 벗는다? 먹물. 세상 말로 먹물 티를 못 벗는다. 예, 이 말이 맞네. 먹물 티를 못 벗는다. 여러분 그 어제 이렇다라 방송 혹시 그 안 보신 분 한번 보세요. 예, 1시간 넘게 방송을 했는데 국힘 한동훈께 친하지 않으면 영원히 희망이 없다. 이재명도 비명행사로 승리했다시 강한 결단으로 혁신하자. 그러니까 한동훈 제명했는데 한동훈뿐만이 아니라 한동훈계 전체를 갖다가 제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논리가 서정욱 논리입니다. 이거 영상이 이거 짧아요. 한 14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한번 관심 있으면 보세요. 얘네들이 지금 극우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런 거예요. 논리가 뭐냐면 왜 자꾸 이 한동훈이과 한동훈계가 왜 국힘이 가려고 하는 방향에 자꾸 분탕질을 치냐? 왜 시끄럽게 만드느냐? 그럴 바에야 그냥 한동훈이 이미 제명이 됐으니까 한동훈 따라서 다 나가라. 그러니까 니네들은 딴 살림 내라. 왜 여기에서 자꾸 우리가 가려는 거 방해하지 말고 딴 살림 내라 그냥. 그러고 선의의 경쟁을 해보자. 누가 이기나. 지금 한동훈 네 말이 맞다면 한동훈계 끌고 창당을 해갖고 한번 해. 그러면 사람들이 그 한동훈의 신당을 상에 손을 들어줄 건지 아니면 우리 그 윤호개인의 손을 들어줄 건지 아니 따져보자는 거야 냉정하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야? 국민들은 윤호개인 손을 들어주려 확신을 하는 거지. 근데 왜 자꾸 시끄럽게 분당질 하느냐. 이참에 다 쳐내자. 이번에 못 쳐내면 한동훈계를 쳐낼 기회가 없다. 영원히 희망이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 썸네일이 그렇잖아요. 영원히 희망이 없다. 이번에 만약에 한동훈계를 제대로 이게 치내지 않으면 영원히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 싹 내쫓아갖고 한번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보자. 한동훈이 그동안 주장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국힘이 추구하고 있는 윤 어게인 방향이 맞는 거지. 그거는 뭐야? 국민이 판단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극우들은요. 고사를 지내고 있다니까. 한동훈 빨리 나가서 창당하라고 고사를 지내고 있어요. 근데 왜 망설이죠? 지금 극우들도 축복하면서 지금 극우들도 축복하면서 한동훈 신당을 축복하면서 제발 신당 만들어주세요 하고 싹싹 빌고 있는데 아니 왜 뭐가 불만인가 도대체? 아니 이미 다 허락까지 받고 이렇게 했는데 뭐가 불만이세요 도대체? 예? 우리 한동훈 대표를 갖다가 보필하는 참모님들 뭐가 불만이세요? 아니 그전까지는
야, 이렇게 되면 극우들한테 욕 직사게 먹고 우리가 명분도 없고 당을 쪼개서 나간다. 욕 직사게 먹을 거다. 아니 그렇게 떠들지 않았습니까? 욕 안 한다잖아. 축복한다잖아. 아니 정말 이거 짧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아, 축복한다잖아. 응? 아, 근데 이제 뭐가 걱정이냐고. 막 등 떨리면서 제발 좀 나가달라는데. 아, 그럴 때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박 나는 거 아닙니까? 야,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이 극우들을 한동훈 주변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아니고서는 지금 제3의 길을 안 가는 이유를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게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 여러분이 이제 글을 좀 많이 써주셔갖고 일단은 여러분의 글을 좀 읽고 그렇게 하고 지금 51분이 보고 계시는데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600명만 누르면 14,000명이 된다. 말씀드립니다. 600분만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인터넷이 안 좋네요. 이게 왜 이러지? 여러분이 써주신 글을 일단은 한번 읽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두막님, 안녕하세요. 방송을 듣겠습니다. 구독자분들 따뜻한 명절 연휴 잘 보내세요. 예, 육천생 감독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예, 한 대표가 배지 달고 국정 폭망에도 장돌 대신 국힘 당대표 될 사람 세고 셌습니다. 지선 후에도 국짐 당원 지형 변방에서 놀다가 안방 차지한 그구들과 꽈리 틀고 있는 신천지 통일교 등 국짐 지형 변함이 없는데 한 대표가 무슨 수로 국짐을 장악하겠나요? 지선 폭망 후에도 그들의 기득권 유지하려고 지금 친한동훈계와 정적이 될 만한 사람 흑살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지선 폭망하면 뭐 한동훈이 배지를 달고 안 달고에 무관하게 어쨌든 지선은 폭망할 거는 확실하고 이미 시나리오는 뭐냐? 폭망의 이유도 한동훈 때문이다. 이거 다 이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무슨 한동훈이 다시 컴백을 합니까? 저는 배지 달아도 한동훈은 국힘에 못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유천상 한동훈이 이미 저것들은 프레임 정해놨어요. 한 대표 때문에. 아, 한 대표 때문에 유흥골통이 계엄 탄핵되었고, 개서 사형 무기되었고, 그 여파로 지전 졌고, 그냥 지들 맘대로 정의동에 시나리오 뻔하죠. 이건 뭐 한동훈 대표도 얘기한 겁니다. 지금부터 그런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 한 대표 정치 노선 존경하지만 요새 답답합니다. 왜 굳이 다 쓰러져가는 국짐에 들어가려는지 미련이 남은 건가요? 아니면 자신이 없는 건가요? 정치인은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준석이하고 다르잖아요. 좀 자신감을 가져야 될 듯. 예, 한동훈 대표가 좀 용기를 큰 용기를 내줬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 꼭 우리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사람들, 제가 그래죠. 중도 분들의 큰 소망이다. 한동훈이 용기를 내서 제3의 길을 가달라. 큰 소망이죠. 유병선님, 한동훈 응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야 한동훈이지. 자꾸 간만 보면 한동훈이 아니죠. 육칠생 한동훈님, 계엄 선제적으로 막아내고 제2제3의 계엄 방지하기 위해 한동훈과 친한동훈계 반민주적 이유와 조작과 엉터리 절차로 위헌정당 해산 요건을 갖추었으나 유언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극자도 그악하기 때문이죠. 국짐이 계속 저라면 개딸당은
계속 써도 개꿀인데 개딸정권위원정당이라고 비난하면서도 이용 가치가 사라질 때까지 국짐 존속 원할 겁니다. 그 얘기는 지금 그 육철 생한동님이 얘기한 논지는 바로 이제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설날이잖아요. 설날에 뭐 여러 가지 뭐 KBS, MBC, SBS 여러 가지 막 여론조사를 지금 내뿜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 대통령 지지율 여기 보면은 뭐 에너지경제신문이 의뢰해갖고 조사기에 리얼미터에서 했다. 여기 보시면 53에서 계속 좀 올라가고 있죠.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53, 54, 55, 56 이렇게 올라가고 부정적인 측면은 42에서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42, 40, 39, 38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재명이 잘해서 그러냐? 아니죠. 이재명은 지금 계속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뭐 부동산 사고 치고 있고 무슨 뭐 중과세, 뭐 다주택. 그다음에 결정적인 게 뭐예요? 이번에 4심제.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주 경고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게 4심제가 되면 모든 피해는 국민들한테 심각한 국민들의 피해를 입게 된다. 그래서 끝까지 어쨌든 막아보겠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럼 왜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느냐? 그 이유가 여기 있죠. 제명의를 한 4심제의 날치기로 이재명 정권의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에 이번에도 어김없이 친명 수호천사가 배현진 의원을 징계하여 여론을 확 덮어주는구나. 알고 보니 동혁이는 친명 수호천사가 아니라 특급 참모 같다.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게 지지율이 폭락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누가 그걸 받쳐주고 있느냐? 극우들이 이걸 받쳐주고 있다는 거야. 장동혁을 위시한 극우들이 배현진을 제명하고 또 이전에는 또 이게 폭락하는 그런 와중에 또 한동훈을 제명하고 잠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터트린다는 거야. 이재명을 갖다가 이재명의 과오를 덮기 위해서 계속 터트리니까 결국은 국민들하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게 묻혀버리는 거예요. 사심제 묻혀버려. 그다음에 한동훈 자른 거 묻혀버리고. 다 이렇게 묻히고 하다 보니까 결국 뭐 이재명이 마치 뭔가를 지금 뭐 뭔가 그럴듯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약간 좀 신기루 같은 거다. 여기에 공헌자가 뭐냐? 이재명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장동혁을 비롯한 극우들이 지금 이재명의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대통령님 지지율은 우리가 확실하게 받쳐줄 테니까 우리 목숨만 살려주세요. 우리 깜빵에만 안 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 아닐까요? 예.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죠. 예. 그 사람들 속으로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어쨌든 예, 한동훈님께서 그 말씀하셔갖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이고 국짐을 갖다가 없애지 않아도 되겠네. 저렇게 뻘짓하고 우리를 계속 도와주고 있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은성님, 한동훈 생각이 있겠죠. 화이팅. 저는 뭐 조만간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천생 한동훈님, 국짐 망할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다 같이 망합니다. 국짐은 난파선인데 탈출 시기 놓치면 난파선과 같이 수장되고 오히려 눈치나 보던 주새끼들이 제일 먼저 뛰어낼 겁니다. 맞습니다. 하려면 빨리 합시다. 왜냐하면 그 한동훈 스스로도 지금 이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제가 그 읽어드린 대로 여기 써 있잖아요. 이 퇴행을 막고 사회를 정상화시킬 그리고 다시 번영과 정의의 길을 갈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비바람을 먼저 막고 폭풍성을 먼저 가며 길을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행동하는 다수의 역전성. 이게 뭐예요? 어렵지만 결단하고 비바람을 먼저 막겠다. 근데 그 비바람을 먼저 막겠다. 폭풍 속을 먼저 가겠다. 이게 국기만 해서 아무리 비바람을 맞는들, 폭풍 속을 아무리 국기만 해서 간들 결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적용을 할 거는 국힘에 적용하지 마시고 제3지대에 적용을 하셔라.
그러니까 제3의 길을 가면서 많은 어려움, 비바람 맞고 많은 폭풍을 만나고 한동훈이 먼저 선언을 하시라. 앞장서겠다며. 그러니까 선언을 하시면 지금 행동하는 다수의 행동을 좀 하시라. 어? 행동을 좀 하시라. 한동훈 대표님. 제3세계에 선언하시고 행동을 좀 하세요. 예? 구체적으로 선언하시고 제3세계 행동을 좀 해주.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건 그겁니다. 국힘에 들어가서 다시 뭐 콩닥콩닥 지지고 볶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좀 민심을 좀 정확히 읽으시고 주변 그 정치인들 한동훈계 정치인들은 제대로 우리 민심을 좀 전해주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예, JR 라이트님. 토가 나오는 이 시대 4인방 중 한 명은 감옥에 나머지 둘이 맞짱 뜨겠다네. 교활함의 최고수 이재명 불구정당을 만든 장시대는 적수가 못 된다. 적수가 못 되죠. 거의 뭐 하인 수준의 하인 적수가 아니라 프렌드인데 프렌드가 동거 프렌드가 아니라 하인 정도 되는 거죠. 67년 생한동님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현 대표가 현재의 국정을 고쳐줄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오류라고 봅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제가 잘못됐다니까요. 국짐을 고쳐줄 수 있으니까 아까 조갑재 선생도 마찬가지로 아직 국힘의 상황 분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유입되는 건전한 세력은 적어질 수밖에 없고 국짐 실망후 창피해서 빠져나가는 것 전 세력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더센 펠세븐 답은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한동훈과 한동훈 친한계 정치인들은 본인들이 외치면 중도들이 그 국힘의 당원 가입을 많이 해줄 거다. 당원으로 많이 들어와서 책임 당원으로. 그래서 친한동훈계 당원들을 많이 배가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제가 그 딱 귀에 꽂혔던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제명당하던 날. 제명당하는데 한동훈이 뭐라 그랬죠? 탈당은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오후에. 제명당하던 날 오후에. 예, 탈당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게 뭐냐면 아직 국힘에서 승부를 걸겠다는 거잖아요. 탈당하지 말아달라는 거는. 예. 그런데 아니 물론 저는 탈당 안 했습니다. 저는 말 잘 듣잖아요. 아직도 당비를 내고 있고 탈당 안 하고 버티고 있는데 제가 봐도 제가 탈당은 안 했지만 제가 봐도 국힘에서 승부를 걸 수가 없어요. 제가 왜 국힘에서 한동훈 대표가 승부를 걸 수 없는지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설날이니까 많은 방송사, 많은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가상 대결 오세훈이 이기는 여론조사가 없어요. MBC 40대 36, SBS 38대 36, KBS 44, 31. 그러니까 현직 시장입니다. 오세훈은. 그런데 이 무명의 이 성동구청장이가 정원호 뭐 이재명이 뭐 이 사람이 서울장감이다 이렇게 한마디 한 걸로 해갖고 지금 떠갖고 이게 맞붙는데 아니 그러면 중도가 지금 뭐예요? 정원호를 찍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게 선거라는 건 그렇잖아요. 이 극좌는 극좌 찍고 극우는 극우 찍는데 이제 중도가 어느 쪽을 찍어주느냐에 따라서 그건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오세훈 아니라 오세훈 할아버지가 나와도 이게 국힘 후보로 나오는 한 안 찍는다니까요. 저도 물론 제가 필리핀에 있어서 선거는 참여 못하겠지만 저도 안 찍는다니까. 네, 안 찍어요. 아니 선거를 어차피 못 하는구나. 부재자 투표도 부재자 투표를 며칠 전에 하죠?
일주일 전에 하든가? 부재자 투표를 갖다가. 제가 이번에는 그 한국을 4월이 아니라 5월 달에 갈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비행기 표는 끊어놨는데, 5월 달에 가도 시간은, 부재자 투표 못할 것 같아. 어쨌든 간에, 절에도 안 찍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 찍는데 중도가 찍겠습니까? 저도 국힘을 안 찍는데 중도가 찍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이기는 조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죽했으면 그냥 대부분의 지역에서 민주당 압승이다. 이렇게 썼겠습니까? 썸네일을. 그러니까 오세훈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면 범야 서울시장 후보, 자, 오세훈, 나경원, 안철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이 국힘에서 나올 수 있는 오세훈밖에 없는 거야. 지금 상황이. 그런데 이걸 갖다가 또 이제 2등 나경원하고 보니까 나경원 또 잽이 안 돼. 거의 더블이야. 정원하고 또 잽이 안 돼요. 거의 더블이고, 이제 범여권, 이제 민주당 안에서는 정원호가 또 압도적이네. 박주민, 조국. 근데 희한하게 이, 이 압도적인 26, 7은 압도적이잖아요. 예? 이게 3배, 4배, 거의 4배 차이 나지 않습니까? 박주민하고 붙여도 똔똔이야. 오세훈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번 지방선거는요, 그냥 이름 없어도 돼. 아무도 몰라도 돼. 무조건 민주당으로 후보 나오면 무조건 당선돼요. 무명이라도 상관없어. 뭐 박주민 이렇게 우리가 또 듣보잡도 괜찮아요. 네, 우리가 박주민 그래도 알잖아요. 정원호는 이재명 때문에 유명해진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름을 몰라도 돼. 자가 무조건 당이 민주당이면 무조건 민주당 찍게 돼 있어. 지금 제가 제 말이 틀렸는지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뚜껑 열어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박주민하고 정원호는요. 거의 4배가 차이가 나요. 근데 박주민하고 붙어도 오세훈이 똔똔이야. 이거는 완전히 망했다는 거지. 저는 오세훈이 절대 서울시장 못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두고 보시면 알아요. 더군다나 이제 경기도지사는 더 가관이에요. 이게 경기도지사가 왜 이 여론조사를 못했느냐? 지금 국힘에서 경기도지사 나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 나가봐야 떨어질 것 같거든. 후보자가 없네. 그러니까 그냥 질문을 어떻게 했느냐? 민주당 찍을래요? 아니면 국힘 찍을래요? 민주당 찍겠다는 사람이 거의 더블이에요. 이게 꼭 경기도뿐만, 전국이 그렇다니까, 지금. 전국이. 예, 서울뿐이 아니라, 뭐, 경기, 강원, 자관, 충청, 뭐, 장은 전국이 그렇다니까요. 무조건 민주당 찍는다니까요. 자, 근데 제가 그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민심과 당심은 굉장히 달라요. 이건 민주당도 다르고 국힘도 다릅니다. 자, 여기 보면 경기지사 후보로 김동연, 현직 경기도지사죠. 지금 민주당. 자, 일반적으로 보면 김동연 22, 추미애 16, 그 다음에 한준호 8이에요. 근데 이게 당원으로 넘어오잖아요. 민주당 개딸로 넘어오면은 이게 김동연이 미운 털이 박혔거든. 그러니까 추미애는 또 엄청 밀어요. 예, 이번에 왜 국회의원장 추미애 안 됐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추미애 밀었는데. 그러니까 26대 22 똔똔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게 민주당도 비정상이고, 그러니까 국민의 민심하고 민주당도 비정상이고, 국힘은 더 비정상이고, 국힘은 아예 완전 반대고, 비정상이 아니라 국힘은 완전히 민심과 반대로 가고 있고, 제가 이제 반대로 가고 있다는 그 증거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경기도지사, 지금 국힘에서 어떻게 나오냐. 유승민, 김은혜, 안철수 이렇게 돼 있거든요. 14, 12, 10이에요. 근데 이게 국힘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국힘 당원들한테 물어보면 이게 김은혜가 압도적으로 34야. 그리고 유승민이 2등도 아니고 9%야. 완전 반대로 된다니까. 이게 국힘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이게 반대가 돼버린다니까요. 아까 제가 그거 보였죠. 당원. 이게 국힘 당원으로다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한동훈 자르기를 잘했다가 60%라니까요. 한동훈 자르는 거 잘못해가 30%밖에 안 돼. 절반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일반 지금 국민의 마음과 지금 국힘안의 당원의 마음은 반대다.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어디 나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번에는 지방선거는 정말 내가 배지 달고 싶다. 어디 군수라도 하고 싶고 구청장이라도 해야겠다. 그럼 무조건 민주당 후보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힘 후보로 나오면 절대 안 된다. 민주당 후보로 나오면 듣보잡이라도 다 당선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추세가 그래요. 네, 추세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국힘이 완전 반대로 민심과 지금 반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재수가 무슨 비리가 있어갖고 잠깐 오자마자 사표 내지 않습니까? 인천공항에서 사표 낸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힘 후보 박형준을 갖다가 오차 범위에서 이기고 있어요. 40대 30이야. KBS 조사 40대 3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더 좀 웃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자기네들 이제 정치인들은 이제 일선에서 다 알 거 아니에요. 정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부산시장 후보로 누가 나오느냐? 이건 좀 생뚱맞은 얘기인데 어쨌든 이게 지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기사에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주진우 속보 주진우 부산시장 출마 유력. 박형준 갖고 안 되겠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주진우가 이길 수 있느냐? 전재수를 이길 수 있느냐? 주진우가 무소속으로 나오면 될지 모르지. 아니면 주진우가 민주당 간판 갖고 나오면 될지 모르지. 근데 이게 국힘 후보로 나와 갖고는 절대 될 수가 없다. 부산시장도 안 된다. 이게 지금 전 지역이 그래요. 전국 지역이 그렇습니다. 지금 될 지역이 거의 없어요. 국힘 후보로 나와서 될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현실은 그렇다. 근데 지금 뭐예요? 지금 이제 2월 중순이에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가면 갈수록 민주당이 지겠죠. 더 격차가 벌어지겠죠. 국힘은 지지율이 더 떨어지겠죠.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이게 국힘에서 한동훈이 빨리 정신 차리고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국힘 분위기는 이거거든요. 안철수. 보름 전 분당갑 의정보고에서 귀한 걸음 해주셨던 조광안 최고위원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안철수 씨, 조광안이 그렇게 귀하세요? 그렇게 귀해? 조광안이? 정말? 조광안한테 그렇게 귀한 걸음 해줘갖고 이 현실이 이거거든요. 네? 박상수가 캡처했는데 유승민 국힘 집안 싸움 정세진 당무 경기지사 불출마 선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의 국힘 희망이 없다. 완전히 이번에 이제 들어먹을 거다. 그렇다고 해서 조갑천 선생이 얘기한 대로 그렇다고 해서 국힘이 무슨 스스로 정당 해산이 되느냐, 선거에 의해서 심판을 받느냐?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얘네들 다 알고 있어요. 폭망할 거. 그렇기 때문에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현실인데 아직도 국힘을 갖다가 무슨 고쳤을 수 있다. 국힘을 뒤집을 수 있다. 국힘에서 무슨 정의를 실을 수 있다. 대한민국을 재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게 정치인이건 국민이건 간에 좀 병원을 가보시라. 제가 누누이 이렇게 증거를 보여드려도 아직도 국힘에 미련이 남으신 분이 있으면 국힘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분이 있으면 약을 좀 드시든지 치료를 좀 받으시라. 병원을 좀 가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난 일주일 동안 한통영 방송과 이렇더라 채널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월 9일에서 2월 16일까지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주신 분 이영숙님, 한동훈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챗으로 후원해주신 분 삼필규정님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은 없었고요. 특별히 그 한동훈님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10만 원. 지난주가 제 생일이었잖아요. 2월 13일 생일 축하. 후원금 정말 감사합니다. 또 이영숙님, 예, 저희 큰누님이시죠? 생일 축하요. 예, 그래서 또 거금 10만 원. 그리고 삼필규정님이 또 슈퍼챗으로 이렇게 생일을 기념하여서 5만 원 이렇게 큰 금액을 쏴주셔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이런 후원과 응원으로 오늘도 필리핀에서 방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음, 아이고, 여러분이 또 글을 많이 써주셔갖고 제가 한번 제 핸드폰을 통해서 와, 여러분 이제 불이 붙었어. 지금 74분이 보고 계시는데 줄지 않아 더 늘어. 74분이 계시는데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600분만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제 방송 보시는 분도 구독 한 번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00분만 눌러주시면 다음 주에는 14,000명 구독자로 시작할 수 있다. 아, 하나님, 정말 공감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다른 국짐 의원들과 다를 게 있나요? 제발 참모들이 현실을 빨리 파악하길 바랍니다. 아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도 세게 합시다. 김영희님, 한동훈도 요즘 돌아가는 상황 보면서 다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국힘에 말없이 관망하는 자들도 숫자가 많다고 봅니다. 친윤도 몇 명이 목소리 크고 강하게 내니 그 수가 많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예, 하나님, 저는 이번에 투표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동훈 지지자들 반응이 두 개라고 그랬잖아요. 이번 투표에 대해서 그냥 아예 투표 포기한다, 안 나간다. 또 하나는 뭐야? 적극적으로 나가갖고 역선택해서 민주당 찍어갖고 국힘을 완전히 폭망시키. 아 근데 한동훈 지지자 중에 국힘 찍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 지금. 또 모르지. 그 한동훈 대표가 선거 임박해갖고 이렇게 손 흔들어 주면서 박형준 손 들어주고 이렇게 김재원 손 들어주고 김재원을 경북지사로 뽑아주세요. 이렇게 김재원 2번 딱 유니폼 입고 그러면 또 찍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육천생활누님, 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설 맞기 위해 오늘 장 보러 가기 전에 탈당했습니다. 홀가분 하시겠어요? 첫째, 제가 5월 9일 가셨군요. 거의 1년이나 됐네. 5월 9일 가입이에요. 스트레스 만땅. 제 명예 살기 위해서. 네, 맞아요. 일단 뭐 내가 건강해야죠. 둘째, 구구 사이버 무더기로 들어오는데 정상적인 사람들은 들어오려고 안 할 거고 늘어나면 짱떨 100만이니 뭐니 자랑질. 셋째, 가망 없는 희망이 독이 될 것 같아 탈당. 국짐은 짠물을 넘어서 노예 염전 개판. 노예 염전.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아, 옛날에 왜 사람 잡아다가 이제 섬에다가 가다 놓고 강제로 염전. 굉장히 이게 힘든 일이라고 하네요. 뭐야. 그 바닷가에서 이 소금 만드는 게. 그래서 강제 노역시켰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노예 염전. 잘 보고 있어요님. 안녕하세요. 한 대표님 수고 많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김영희님, 고성국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고 보면 알겠죠. 저들이 언제까지 저렇게 설칠 수 있을지 의문도 듭니다. 제명 찬반 투표도 그곳들이 적극 참여한다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산티아고님, 배치 달고 신당창당이 답입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디가 됐건. 물론 이제 될 때를 가야겠죠. 좀 가능성이 있는 건 이제 부산이나 뭐 저건 이 영남권에 좀 가능성이 있는데 배지를 달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배지 달고 다시 살아 돌아온다, 복당한다 이런 케이스로 지금 무소속 출마하라는 건데 저는 그걸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배지를 달면 더 못 돌아가게 돼 있어요. 예. 왜? 어쨌든 치열하게 싸워야
당선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배지를 다는 순간에 더 못 돌아가는 상황이 되고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정치를 계속하려면 어쩔 수 없이 창당의 길로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거다. 제3의 길을 더 한 걸음 가까이 갈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소속 가서 제3의 길을 가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조민호님, 오늘도 방송하시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명절 되세요. 지각했네요. 여기 필리핀입니다. 설이 없어요, 여기. 네, 오늘도 똑같이 일했습니다. 산티아고님, 한동훈이 지금 창당 안 하는 것도 배지가 없어서 더 생각 안 하는 듯.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육천세 한동훈님, 탈당 사유 기입하게 되어 있음. 한동훈과 한동훈계 억지징계, 장대욱과 그 홍위병들 뻘짓거리에 스트레스 만땅, 국짐 희망 없음이라고 적었습니다. 와, 재밌으시네. 국짐 희망 없음. 이게 압권이네요. 온라인으로 했는데 그것도 탈당을 심사한다네요. 가입을 심사해야지 탈당을 심사하다니 씁쓸한 허수음이 나오군요. 실수. 웃겨요. 산티아고님. 근데 뭐 이 정도 사유를 썼으면 그냥 육천생 한동훈님은 무조건 제명이에요. 탈당 허가. 아니 그 심사하는 사람들이 극우들 거 아니야. 아니 이런 괘씸한. 이거 완전히 이거 골수친 한동훈이네. 음. 도장 찍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탈당 거의 100% 확실하다 생각이 듭니다. 산티아고님, 저 그구들과 더 이상 같이 못 가요. 맞습니다. 못 갑니다. 김영희님, 한동훈을 너무 몰아가지 말고 본인이 잘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의견을 보내는 정도로 하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제가 얘기한다고 한동훈이 눈 하나 깜짝 안 와요. 한동훈 눈 하나 깜짝. 아니 뭐 이렇게 조그만 채널에서 아니 이현정 의원이 제3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데 제가 지금 13,000명 채널에서 얘기한다고 됩니까? 다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한동훈 대표를 무슨 뭐 푸시하거나 압박을 하거나 그렇게 제가 할 수가 없죠. 힘이 없죠. 푸시하거나 압박할 힘이 있습니까? 이 조그만 채널에서.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대로 이제는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 그러니까 옳은 길 한동훈 대표가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말하고 행동해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갖다가 제가 혼자 그러니까 1년 전에는 저 혼자 떠들었지만 지금은 떠는 사람이 늘어났어요. 일단은 뭐야 그래도 이현종 논설위원 친한계의 대표적인 언론인 아닙니까? 이현종 논설위원. 그다음에 조갑재 선생. 그다음에 또 누구예요? 이민구 대표, 깨시연의 이민구 대표도 또 저는 방송을 안 봤는데 책글에 그렇게 올려줬어요. 이민구 대표도 창당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1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떠드니까 어쨌든 간에 그걸 듣건 안 듣던 간에 그게 뭐가 이렇게 뭐야 그 나비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나비가 날개타면 미국의 허리케인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맥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뭐 얘기한다고 눈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또 저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한동훈 채널이 지금 14,000명 갖고 무슨 힘이 있겠어요? 예. 예, 산티아고님, 다시 돌아온다 해도 절대 같이 못 가요. 국힘하고는 안 되죠. 조민호님, 주진우 비겁해요. 한 대표님 댓글 문제 없다고 해놓고 해명글도 없잖아요. 정치 아웃. 그러니까 주진우는 약간 좀 그때그때 그때그때 좀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김영희님, 한동훈 본인 마음 잘 모르시면서 예단하지 마시길. 우리가 말 수가 없죠. 예. 이재명 마음도 모르는데 한동훈 마음은 어떻게 하겠어요. 손복희님, 정계복귀를 뜻한 겁니다. 김무성의 주작질입니다. 한 대표도 알고 있습니다. 복당 안 되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한 대표는 모든 음모를 알고 있고 지원 계획을 아직 말 안 할 겁니다. 대표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다, 예, 어쨌든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힘이 없으니까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아미님 기권, 투표 기권하신다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기권 아니면 민주당 찍겠다. 그런 거죠. 손복희님, 여론에서 아무 말 잔치 다 한들 아무 소용없어요. 한통령님 뜻도 알고 있습니다. 한 대표님은 정치 포기 않고 끝까지 갈 겁니다. 그들의 행동들도 알고 있어요. 잘 보고 있으니 생각이 너무 많아서 저럴까 저럴까 생각 중인 것 같아요. 이럴까 저럴까? 예, 자기야 잘 판단하리라 생각합니다. 전태고님, 한 대표님이 신당 생각 안 하시니 참모들도 조용히.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반대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한동훈 대표는 어떤 사람이냐? 국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 분석, 왜냐하면 결정적인 순간 지금 네 번이 있었는데 그 네 번을 다 그냥 신당 생각 안 하고 그냥 다시 복귀 이걸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제3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 주변인들이 한동훈 주위에 있는 정치인들 또 한동훈의 지지자들이 신을 깔아줘야 된다. 그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좀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만드는 거는 결국 우리들의 몫이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계속 국힘에 있기를 원하지만 왜냐면 한동훈 대표가 그때 이제 인터뷰에서 몇 달 전에 그 얘기 했거든요. 예전에는 내가 이 길이 맞다 확신하면 무조건 밀고 나갔는데 지금은 한동훈 대표 말씀이에요. 지금은 이 길이 맞다 생각하지만 주변에서 그게 아니라고 하면 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주변 사람들 말을 갖다 많이 듣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뭐 분위기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일단은 이현정 의원이 대놓고 제3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서언을 했고 조갑재 선생은 이현정 의원보다 더 먼저 국힘은 고쳐줄 수 없다. 서로 한동훈과 국힘은 분리가 돼야 된다. 이거를 갖다가 한 서너 달 전부터 얘기를 했고 이현정 의원은 이번에 제명된 다음에 제3의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서언을 했고 거기다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이민구 대표도 국힘에서 나와가고 창당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저는 방송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책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민구 대표도 그 인플루언스인 게 뭐냐면 제가 가끔 이렇게 한동훈의 그 지지 모임 영상을 보면 그 마이크를 많이 잡더라고요. 뭐 여의도 집회를 하거나 어디 가면 이민구 대표가 마이크 잡고 연설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이크 잡고 연설하는 사람이 그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거는 그 환경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갖다가 그냥 방송에서 하지 마시고 마이크 잡았을 때 얘기하면 어떨까 싶어요. 예. 정말 그게 본인의 진심이라면 그냥 얘기할 때마다 제3의 길을 가세요. 이 얘기를 갖다가 널리 널리 전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채널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한동훈 대표님이 잘 선택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정확한 길을 가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손복희님, 올해 10월에 또 보궐선거 있어요. 한 대표님도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제3의 길도 다 참고할 거예요. 이게 선거가 올해 이제 6월 달에 있잖아요. 이게 내년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에 보궐선거가 있고 2028년에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정식으로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제3의 길을 가려고 그러면 그 이제 총선 임박해 갖고 무슨 당을 만들 이러면 안 돼요. 너무 늦어요. 예. 그러니까 이왕 그 길을 가려면 제가 그랬잖아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결단이 빠를수록 좋다. 그래서 확실하게 진영을 갖추고 지명도를 갖고 그러한 좀 인재들을 갖다가 영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드립니다. 예, 에미님, 어차피 민주당이 크게 이길 텐데, 민주당 찍어주면 이재명 폭주 더합니다. 예. 그건 이제 투표하는 사람 마음이죠. 그러니까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뭐, 찍어라 말아라, 뭐 투표장에 가라 마라 이럴 상황은 아니죠. 예, 그냥
알아서들 하시는데 분위기는 굉장히 지금 분노에 차 있다. 한동훈 지지자들의 분위기는 분노에 차 있다. 예, 은성님, 하나님 같은 지지자 아, 늘어날까 두렵네요. 예, 김정희님, 국힘에서는 대선 후보가 될 수 없어요. 통일당 신천지 당원들 만나서 정말 전 동의하는 게 이번에 당명을 갖다가 땡땡 공화당 이렇게 진다면서요. 공화당으로 이름을 진다면서요. 그 앞에 이제 두 글자 뭐가 뭐 민주가 붙을지 뭐가 붙을지 모르겠는데 국짐 공화당 이렇게 붙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당명이 공화당으로 한다는 얘기를 제가 SNS에 본 거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도로공화당이야. 도로공화당.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 이현정 의원이 뭐라겠냐면 지금 국짐은 1960년, 70년대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그 말이 딱 맞아. 당명 이름이 공화당이야. 예, 좋아요님, 한동훈 대표님 응원합니다. 예, 아이고 오늘 또 얘기하다 보니까 1시간이 넘는 방송이 되는데 긴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시간이 넘었는데 아직도 75분이 보이시네.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네, 그래야 다음 주에는 14,000명 구독자를 600분만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아, 혹시 재 방송 보시는 분들도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설 연휴니까 사실 요일개미 없으시겠네요, 그죠? 일할 때나 뭐 월요일, 화요일 따지지. 월요일도 놀고 화요일도 놀고 그러면 요일 개념이 없어지죠. 여튼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고요. 수요일까지 쉬잖아요. 잘 쉬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또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예, 그렇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또 변함없이 내일도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한통영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부키님, 한통영님의 의견을 알고 있어요. 김무성 개자식이 조선일보 친척 관계로 지금 장동혁 등 다 김무성의 졸개예요. 이것 또한 한 대표님 알고 있어요. 한동훈 대표는 저는 그러니까 말을 안 해서 그런 거지 굉장한 정보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검사 생활 20년 이상 했고 그 똑똑한 머리에 한동훈 대표가 나름대로 엘리트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그 기억하시죠? 그 트럼프 취임식 때 한동훈 대표가 초청장을 받았다. 근데 초청장을 한 장을 받은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한동훈, 한지아 또 누구 비서실장인가 누구 서너 장을 갖다가 이제 그룹으로 초청장을 받았다. 그런데 하도 국내가 시끄러우니까 그냥 가지 않았다. 그건 뭘 의미냐 하면 엄청난 네트워크가 있다는 거예요.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도 많은 정보를 갖고 판단을 할 텐데 이제 기본적인 지금 이제 그 근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힘에 들어가서 어떻게든지 구침을 고쳐 쓰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그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된다. 국짐을 고쳐 쓰기에는 너무 늦었다. 국짐은 고쳐서 못 쓴다. 제3의 길을 갑시다. 이 얘기만 하나 해주면 나머지는 정말 한동훈이 알아서 예, 그 똑똑한 머리와 그 엄청난 정보력으로 잘 제3의 길을 가리라 이렇게 해서 전 한동훈을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 육시원 생활님 저는 한 대표 뜻보다 한 대표를 따르는 분들 입장을 생각해서 국짐을 고집했다고 봅니다. 신당 창당에서 누가 떨어겠느냐가 아니라 나 따라 나온 분들 나중에 세면 어떡하지? 하고 배려줘. 새가 된다. 따라 나왔다가 이거
꽝이네. 예. 그런데 지금은 국집 내에서 친한계의 미래도 뻔할 뻔짜니 그런 근심 걱정 털어내고 창당하시길. 그렇죠. 아니, 어차피 이게 정치라는 거는 좀 목숨을 걸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예, 정치인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의 삶하고는 다르잖아요. 아, 그래서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눠 가지 못한, 지금 요새 북한의 그 권력 구도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 오늘 나오는 그 북한의 소식 보니까 지금 김여정하고 한판 뜰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왔네요. 그 영국에서 분석하기를 갖다가 지금 김정은은 자기 딸을 갖다가 세우려고 하지만 김여정이 자기가 대권을 잡을 기회가 있으면 김여정이 감행을 할 거다. 이렇게 영국에서 분석을 했다.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 권력이라는 거는 부자지간에도 나눠 가질 수 없는 게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따라가서 세대면 어떻게 돼? 이러면 정치인으로서는 야성을 잃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제가 역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역사에 보면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방원을 따라서 개국공신이 됐다가 또 이방원 손에 의해서 다 숙청당하고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게 정치 아닙니까? 예. 역사가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는 정치라는 특성이 그런 거죠. 예. 잘 보고 있었니? 대표님 수고 많으셨어요. 편히 쉬시고요. 예. 설 잘 보내세요. 모든 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 예, 하나님, 장고 끝에 악수둘까 걱정되네요. 근데 악수는 한동훈이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게 좀 있어요. 예. 그 어릴 때부터 그 이 뭐죠? 그걸 동사라고 그러나? 예. 그 해갖고 뭐 이렇게 내공이 좀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다 생각하고 결국은 어쨌든 간에 제대로 길을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시현 선생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다들 반가웠습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은성님, 예. 아니, 민병일 대표도 민병일 대표. 예. 요새 정말 그런 쪽의 방송을 안 본 지가 오래돼갖고. 예. 예. 그래서 뭐, 굳이 딴 채널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겁고 행복한 설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